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속으로는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걱정, 외로움, 앞날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억울함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짐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또 힘들다고 해.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나 정도면 아직 괜찮지. 남들에 비하면 복 받은 거지. 하소연하면 뭐가 달라지냐.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겉으로는 이렇게 웃으며 넘기지만 밤에 불을 끄고 혼자 누워있으면 가슴 안쪽이 이유 없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별일 아닌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눈물이 날 만큼 서글퍼지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마음들을 별것 아닌 것이라고 줄이지 않고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숨기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조금 쉽게 우리 일상 언어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밖에서 오는 압력입니다. 해야 할 일, 책임, 사람 관계, 상황, 사건들이 우리 마음과 몸을 동시에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가족 중 누가 아프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갑자기 커졌을 때, 갈등이 생겨 마음이 불편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울감은 스트레스에 오래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우리 안쪽에서 생겨나는 상태입니다. 밖에서 눌러오는 힘이 스트레스라면 그 압력이 우리의 마음과 뇌를 지치게 만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의미 없다 쪽으로 기운이 꺾이는 상태가 우울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저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한다, 저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처럼 원인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허무하다, 딱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힘들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고 가족부터 챙겨야 한다, 이렇게 듣고 보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아플 때도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내가 약해져서 그렇지, 더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계속 눌러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에너지도 몸의 체력과 똑같습니다. 잠깐 힘을 내기 위해 꾹 참고 버틸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눌러두면 언젠가 그 압력이 다른 모습으로 터져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숨막히는 느낌, 목이나 어깨에 심한 긴장으로 튀어나오고 어떤 분들은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속 메스꺼움처럼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다고 나오는데 몸은 계속 불편하다면 그 안에는 마음의 부담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감 역시 눈에 보이는 상처는 아니지만 몸과 생활에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뭐하지? 보다는 또 하루를 버텨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고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들도 이제는 별 재미가 없고 귀찮게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피곤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웃음은 줄어들고 말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왜 이렇게 까칠해졌냐고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은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하고 넘어갑니다.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힘이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이해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예민해서 그렇지, 원래부터 걱정이 많은 성격이라 그렇지, 이렇게 성격으로만 설명을 해버리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뇌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이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호르몬들이 계속 분비됩니다. 마치 산속에서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처럼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위와 장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뇌는 위험이 없는지 주변을 계속 살피게 됩니다. 원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켜졌다가 위험이 지나가면 꺼져야 하는 시스템인데 현대인의 생활에서는 이 긴장 모드가 하루 종일 그리고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지치고 뇌도 지치고 결국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아예 나를 보호 모드로 넣어야겠다는 방향으로 기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우울감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은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다. 나는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라는 말보다 내 뇌와 몸이 오래된 스트레스에 지쳐서 보내는 신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훨씬 덜 아픈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내 얘기 같다, 우리 부모님 얘기 같다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깊어질수록 잠의 패턴이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고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거나 밤중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가 어렵거나 아직 해도 안 떴는데 새벽에 번쩍 깨버려 멍한 상태로 새벽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도 계속 졸리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이 필요한 휴식을 넘어서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달라집니다. 입맛이 뚝 떨어져 예전 같으면 맛있게 먹던 음식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식사 시간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뭐라도 입에 넣고 싶고 특히 자극적인 음식이나 달콤한 것들을 멈추기 어렵게 많이 먹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의 통증도 변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 목, 허리가 더 뻐근해지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자주 생기거나 속이 메스껍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쿡쿡 저린 느낌이 자꾸 반복되기도 합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증상은 계속 이어진다면 몸이 힘들어서도 있지만 마음이 보내는 신호도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기분이 나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 넘어가면 되지 하고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계속 되새김질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는 건가? 왜 나한테 저렇게 말했지?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일도 없는데 막막하고 불안해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없어져도 누가 슬퍼해 줄까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울감이 찾아올 때 생각이 현실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나를 아끼는 사람도 있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해온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울한 마음은 그런 장면을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했던 장면들만 계속 앞에 끌고 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깊어졌을 때 떠오르는 생각과 내 인생의 진짜 모습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단지 스트레스가 많은 걸까? 아니면 우울증 같은 병에 가까운 걸까?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하지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며칠 동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지 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큰 사건이 없었는데도 2주 이상 거의 매일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평소에 좋아하던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에너지가 떨어져 작은 일도 큰 산처럼 느껴지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낀다면 이때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져도 된다. 차라리 잠들었다가 안 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면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약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지쳐있는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과 버티는 마음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견디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다루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의 상태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다. 나는 괜찮다라고 억지로 덮어 씌우는 것이 마음의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지금 나는 좀 지쳐 있다. 나는 지금 서운하고 억울하고 외롭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을 바라보며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작은 루틴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우울감이 깊어질수록 호흡은 얕고 빨라지고 어깨와 목, 가슴 근육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생각을 설득하려 들기보다 먼저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깊이 기대지 않고 허리를 살짝 세운 다음 손은 편안히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거나 시선을 한 곳에 가만히 둡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세고 그 다음 입이나 코로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처럼 들이마실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숨을 내보내 봅니다. 이 호흡을 억지로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만 해도 가슴에서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호흡에 마음을 맞추고 있는 동안에는 머릿속에서 돌고 돌던 생각들이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이 시간은 내 마음이 숨을 돌리는 작은 쉼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의 리듬 속에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남으면 쉬어야지,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돌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 여유가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한 시간은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빼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핸드폰과 TV를 잠시 꺼두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창밖을 보면서 지나가는 구름을 보기만 해도 좋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정말 천천히 마시면서 입안의 온도와 향에 집중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무 정보도 자극도 넣지 않는 시간은 머리가 비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자주 쌓일수록 스트레스에 휘둘리는 정도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말해도 되는 사람을 한 명 이상 마음속에 떠올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질수록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내 이야기하면 혹시 부담될까봐, 걱정시킬까봐, 약해 보일까봐, 이런 생각 때문에 더더욱 입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나누면 줄어듭니다. 특별히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그냥 곁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요즘은 상담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처럼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이 느낌을 마음속에 미리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울감이 깊어지더라도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5번째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음속에 미리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만약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는 상태가 2주 이상 계속되고 잠과 식사, 에너지가 모두 흔들리고 일상생활이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은 참으면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자주 스쳐 지나간다면 그 순간만큼은 큰 용기네요. 누군가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가족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 같은 곳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낙인 찍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요즘의 치료는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 몸이 혈압약, 당뇨약의 도움을 받듯이 힘든 시기 동안 잠을 도와주는 약, 불안과 우울감의 강도를 줄여주는 약의 도움을 잠시 받는 것뿐입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약에 중독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의와 상의하며 내 몸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증상이 좋아지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서서히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너져 버리기 전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이제는 혼자 참고 버티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다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없애야 할 것, 밀어내야 할 것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이 감정들은 지금 삶의 어딘가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티고 있다. 이제는 나를 좀 돌봐달라고 말해주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을 때 우리는 차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등 켜졌어? 너 문제 많네라고 차에게 화내지 않고 아, 이제 점검하라는 뜻이구나 하고 정비를 받으러 갑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을 때 내가 문제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라고 나 자신을 공격하기보다는 이제는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야겠구나. 이제는 내 마음과 몸을 정비해야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의 마음을 대신 판단하고 진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느끼는 이 답답함에도 충분히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지쳐있다는 걸 깨닫게 되셨다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아주 작은 실천을 하나만 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내 마음을 한 문장이라도 말해보거나 스스로에게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라고 조용히 말 걸어보거나 잠들기 전에 호흡을 3번만 깊게 해보거나 창밖의 하늘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몇 달 뒤, 몇 년 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몸맘TV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차분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